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문제들,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재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문제가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타임리니스고요. 두 번째가 렐리번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knowledge about the data 이렇게 되어 있죠. 타임리니스부터 보죠. 타임리니스는 뭐 적시성, 시사성, 시간에 관련된 거, 그죠? 어떤 데이터는 시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의 구매 행동, 구매 패턴, 그 다음에 웹 브라우징의 어떤 패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시간에 관련된,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기적절한, 그 다음에 적시성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시사성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뉴스 데이터도 사실 시사성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요. 자,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그러면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됐어요. 근데 그 데이터는 그 현실성, 적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이징이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는단 말이에요. 에이징이 된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모델이나 패턴들도 똑같이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그 다음에 관계성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돼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relevance죠. relevance는 관련성, 관계성이라는 뜻이죠. available 데이터, 그러니까 가용한 데이터, 우리가 얻은 데이터,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요, 어플리케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관련성이 있는 정보로 가득해야 됩니다. 운전기사, 드라이버의 액시던트 레이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그런 일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대한 액시던트 레이스를 예측하려면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나이라든지 성별, 이런 정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만약에 없어, 데이터에 생략됐어. 그럼 어떻게 돼? 그 accuracy,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는, 그렇게 만든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얻어진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관련성이 있도록 우리가 포함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샘플링 바이어스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 큰 데이터에서 너무너무 샘플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관련성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population이라는 거는 이제 모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샘플은 모집단 속에서 우리가 추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500건을 했어요. 그런데 500건이 거의 대부분 10대와 20대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세대별로 어떤 비교라든지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치우치게 되잖아요. 바이어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샘플링 바이어스 문제로 인식될 수 있고 조심스럽게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knowledge about the data,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셋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실 다큐멘테이션을 하죠. 이 다큐멘테이션을 예를 들면 데이터 제목이 뭐냐,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의 구성 요소, 애트리뷰트가 어떻게 되느냐, 몇 건이냐, 정확도는 어떻게 되느냐,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큐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다큐멘테이션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일즈 텍스와 퍼처스 프라이스, 세일즈 텍스는 판매 그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퍼처스 프라이스는 이제 판매 가격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면은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한국인 경우에는 10%예요. 근데 미국인 경우에 다 나라마다 그 세일즈 텍스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관계성을
이 세일스 텍스와 퍼처스 프라이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큐멘테이션에 굉장히 자세히 기술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관련성이 있으니까 하나를 없애버리자, 혹은 누락시키자, 뭐 이런 스타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뭐 너무 표현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그런 단점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술을 많이 안 해서, 디스크립션을 별로 안 해가지고 누락돼가지고 정보가 누락돼서 얻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사실 더 많죠.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의 품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어떤 표준적으로 기술을 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테이션의 품질을 높이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관가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끝으로 이제 더 다른 어떤 중요한 특징들은 데이터의 정확도, 프리시전, 정확도, 그 다음에 피처의 타입, 피처는 우리는 다른 말로 애트리뷰트라고 그랬죠. 피처의 유형들이 어떠냐, 그 다음에 메저먼트의 스케일, 특정 단위를 우리가 이제 길이인 경우에 미터와 피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의 기원, 그런 정보들도 잘 기술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특히 프리시즌 이런 거 95%의 신뢰 수준이다, 정확도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셋에 표현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지금까지 그래서 데이터 품질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저먼트와 데이터 컬렉션 이슈에 대해서 특히 다루어 봤고요. 우리가 노이즈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아티팩트, 프리시전, 바이어스, 애큐러시, 이런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 특히 했었고요. 아웃라이어, 그 다음에 미싱 밸류 왜 생겨났냐, 당연히 생겨날 수 있죠. 수업 안 들어오면 결석이고, 데이터 값이 없으면 미싱 밸류다, 이런 얘기죠. 결착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이슈로 타임리리스와 렐리번스, 그 다음에 knowledge about the data,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